자, 13번입니다. 13번 보기. 자, 이 문제는 보기를 보니까 좀 섞여 있다, 그죠? 부사도 있고 while도 있고 조금 잘 모르겠어, 정확하게는.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 어떤 유형이냐면, 제 기준으로 보면 접속사가 하나 정도 낑겨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물론 누가 정답일지는 몰라. 일단 동사 개수부터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동사 하나. 근데 여기 동사가 대의가 있으니까 얘가 동사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as가 접속사가 가능하거든. 그러면 지금은 접속사 하나랑 동사 두 개가 이미 다 나온 문장, 일명 접 하나 동들. 그래서 더 이상 접속사는 될 수 없어서 이 자리는 부사 자리로 칭하겠습니다. 그냥 무난한 BPP 사이의 부사 자리입니다. 하긴 이때 접속사 들어가는 것도 웃기죠, 맞죠? 그래도 혹시나 해서 봅니다. 모티베이트가 뜻이 뭘까? 동기부여하다, 뭐 그런 뜻인데, 수동태면 동기부여를 받는 거야. 누가? 스태프들이. 스태프는 아까 복수도 가능하다고는 했지만 단수도 가능은 합니다. 직원 한 명을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 직원이란 뜻이야, 더 스태프는. 자, 그러면은 그 직원은 어떻게 동기부여를 받았을까? 어떻게 세뇌를 당했을까?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살짝 AB가 비슷한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조금 달라요. A는 매우라는 뜻이고요, much는 많은 이란 뜻입니다. 비슷해 보이시겠지만 매우 동기부여를 받았다가 좋지, 많이 동기부여를 받았다 보다는 어때요? 물론 이거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도 약간 합니다. 근데 보통 much 같은 경우는요, 지금처럼 문장 사이에서 수식을 잘 못해줘요, 성격상. 얘가 수식해줄 때는 뒤에 많이 나오죠. too much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much는 주로 문장 끝에서 수식을 많이 해줍니다. 그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A가 정답이다라고 하셔도 무난하겠습니다. 하지만 매우 동기부여를 받았다가 더 맞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많이 동기부여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도 어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국어학자도 아니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방법을 찾았더니 much가 주로 문장 끝에 나오더라, 가운데서는 잘 수식 못 해주더라. 이걸로 지키셔도 괜찮겠습니다. D번의 뜻도 궁금하실 텐데요, evenly는 생각보다 뜻이 다릅니다. even이 심지어라는 부사인데 evenly는 뜻이 또 다른 부사입니다. 얘는 균등하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골고루 이런 식으로 evenly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evenly도 외워는 두십시오. 정답은 하일입니다. 어찌됐든 뒤에는 다 거품 처리 그냥 하면 되겠고, 지금 as를 제가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나름 as, possible 구문이거든요. 이건 그냥 통째로 구문으로 봐주시고, 조금 의아해하신 거는 many 아이템이 좀 이상해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as 1급, 물론 이거 이상하지 않은 분도 있으셨겠지만 이상하게 느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원래 as 1급, as possible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1급은 형용사나 부사라고 배우기는 했습니다. 근데 many가 형용사인지는 알겠지만 아이템은 앞만 봐도 명사예요. 자, 여러분 앞으로 as 1급, as 사이에 뭐가 와도 상관없어요. 다만 형용사나 부사가 한 개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many 명사 와도 이상한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막말로 거품이 중간에 들어와도 돼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as many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as 이래 나와도 상관없어요. 어려운 시험일수록 그렇게 나옵니다. 참고 바래요. 그럼 거품 처리 딱 하고 그냥 끄어버리세요. 아시겠죠? 끄어버리다니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거 해석하지 말아주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질문 있나요? 그러면 much가 주로 문장 뒤에 쓰인다는 거, 요거만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14번입니다. 두둥. 자, 정답부터 말씀드리죠. briefly. 학생들 반응이 briefly는 안 끌린다는 반응이에요. 근데 앞으로 좀 끌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문제 많이 안 풀어서 그래. 무슨 얘기냐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근데 시험 기간이네. 문제를 좀 많이 풀어라 하고 싶었는데 시험 기간이네. 자, 그러면 나중에 곧 방학이 될 거 아닙니까? 방학 때는 여러분들 문제 진짜 많이 푸십시오. 혼자 공부하더라도 문제 많이 푸십시오. 막말로 방학 때 혼자 공부하시더라도 저한테 자료 추천을 받거나 자료를 받아 가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방학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집에서 공부하는 일이 있더라도 문제 이빠이 풀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얼만큼? 한 문법이면 1000문제 이상. 1000문제 별거 아니야. 문법은 독해는 1000문제도 못 풀죠, 인간적으로. 물론 나는 풀었지만 인간적으로 풀어란 얘기를 못하죠 내가. 근데 문법은 1000문제 풀 수 있어.
다만 대충 풀어는 얘기 아님. 피드백 받아야 되니까 천재 있으니까 나중에 받아가세요.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내가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푼 사람이면 브리플리 흔해요. 너무 느낌 와요. 브리플리가 간단하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빈칸 뒤에 소개하다라는 PP가 왔거든. 지금 조동사 be introduced까지가 동사잖아요. 간단하게 소개했다 말 되잖아요. 이거 자주 보면 아무 느낌, 이거 진짜 그냥 바로 가요. 이거 아시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 근데 전체적으로 봐봤자 이게 왜 간단하게 소개하냐가 맞느냐 근거는 없어요. 그냥 이거는 진짜 간단하게 소개했다, 그게 다예요. 아시겠죠? 아니지, 간단하게 소개받았다네. 이거는 수동태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인사 간단하게 하지 길게 하겠어요? 한 시간 동안 신입사원 인사하는 거야? 재밌겠네. 절대로 안 그럴 거예요. 맞죠? 그러면 회사 나갈 거예요. 신입사원인데. 회사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이 문제는 솔직히 해석을 다 할 필요가 없는 문제인 듯 합니다. 솔직히 비폴이 접속사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지금 기브즈라는 동사가 나왔고요. 그거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석 간단하게 써드릴게. 사장이 연설하기 전에 신입 직원들은 인사부 이사에 의해 회의 초반에 간단하게 소개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디버는 얘기 좀 해주고 싶어. 여러분들 오답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지금 써맛이 부사입니다. 충격적인 게. 난 처음에 충격이었는데, 여러분 써맛 접속사 같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이 부사예요. 여러분 써맛 적어주세요. 부사 뜻 적어주긴 했지. 내가 다소라는 뜻이야. 안 적었나 내가? 어느 정도 약간이라고 적었네. 다소도 적어주세요. 약간도 괜찮네. 뜻을 제가 따듬어서 좀 적었거든요, 신경 써서. 저는 근데 다소라고 외웠어요. 써맛을. 써맛 다소 비싸다. 제가 처음에 써맛을 접했던 문장이 다소 비싸다는 문장이었거든. 그래서 난 다소로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약간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애니모어는 항상 이것도 적어주시고요. 당연히 부사입니다. A, B, C, D 전부 다 부사. A번은 때때로, 혹시 모르니까 때때로도 적어놓으세요. 왜냐하면 언급을 안 하니까 봤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얘기하겠습니다. 해석을 언급 안 하는 대신 단어 뜻은 언급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나요? 오케이. 간단하게 소개했다, 간단하게 설명했다, 기억하세요? 근데 웃긴 거는요, 회의 전에 뭐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해가 정답되더라. 그러니까 회의 전에 준비를 했다는 것도 간단하게 준비를 하고요, 회의 전에 소개도 간단하게 하더라고요. 참고하십시오. 15번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이 D번입니다. 딜레이. 딜레이는 뜻은 아실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은, 이거 대략적으로 찍어서 푸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그냥 빨리 해석하는 식으로 하세요. 한번 해볼게요. 악천후 때문에, 그러니까 나쁜 날씨 조건 때문에, 악천후 때문에, 대열은 주어가 아닙니다. 위리 동사고 비동사까지가 동사고, 얘는 대열이 나오면 아시다시피 뒤에가 주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겁니다. 1시간 지연되었다. 괜찮네. 날씨가 안 좋았기 때문에 1시간 지연되었다. 괜찮지 않나요? In the departure, 출발이. 여기까지만 해석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해석을 그냥 군데군데 대충 하지 말고 연달아서 하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해석 안 해도 그거는 뭐라고 안 할게요. 여러분들 솔직히 띄엄띄엄 하잖아요. 내가 그랬거든. 맞잖아. 딱 보고 아월 시간 나왔네 하면서 딜레이인가? 이런 거 맞출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틀릴 수도 있잖아요. 조심하십시오. 아시겠죠? 버스 바운드? 버스 바운드는 뭐지? 바운드가 이런 거예요. 제가 적어놨어요. 바운드 포가 뭐뭐 행의라고 적어놨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서울 행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솔직히 외국 명칭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대문자 나오면 장소다, 도시명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질문 있나요? 그러면 16번으로 갑시다. 요거는 제가 프린트물에 빨간색으로 해석을 다시 또 적어놨죠. 그 이유는 제가 막상 적어놓고 끊을 길 다시 해봤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새로 다시 적었어요.
글씨가 왜 그딴 식이냐면 제가 이걸로 적어서 그래요. 원래 이 펜이 더 나았는데 이 펜이 갑자기 없어졌고 이 펜으로 적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해석만 읽어 드려볼게요. 부동산 중개업체는 세입자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의 수익 기록과 함께 세입자로부터 은행 입출금 내역서를 뿅뿅 해야 한다. 받아야겠죠? 그래서 옵테인이 정답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할게요. 제가 이걸 왜 굳이 읽었는지 아세요? 이게 제 기억상에서는 자주 보였거든요. 제 기억상에서는. 그렇다고 매년 출제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법 자주 나왔어요, 이 내용이. 근데 학생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과 외국 상황이 달라서 이건 설명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거 이해가요? 부동산 중개업소가 왜 굳이 수익 기록하고 은행 입출금 내역서까지 받아야 되는지.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근데 자취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를 건데, 자취하시는 분들은 알 수도 있지만 엄마가 아빠가 해보려고 모를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한번 이해를 도와볼게요. 우리가 원룸을 구한다고 그냥 가정할게요. 쉽게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부동산 중개 아저씨 오잖아요. 그럼 주인 아저씨 오거든. 그럼 계약서를 써요. 그럼 우리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냅니다. 보증금을 왜 낼까요? 우리 월세 안 내고 튀길 수도 있잖아. 그게 보증금인 거예요, 말 그대로. 그게 신용을 위해서예요. 근데 외국에서는 보증금 제도가 아니고 얘가 날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 입출금 기록을 왜 보느냐? 돈. 얘 경제력을 보는 거야. 얘 월세 낼 수 있는지. 왜냐면 뉴욕 이런 데 월세 엄청 비싸거든. 몇백만 원이거든요. 먹고 튈 수도 있잖아. TV 갖고 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 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주 나오는 얘기예요. 알아두시는 걸 권장합니다. 솔직히 뭔가 쉽죠. 뭔데 얘들이 은행 왜? 해석 멀쩡하니까 좀 와닿지 않는 사람 많을 거예요. 왜 이딴 짓을 하지? 정답 맞았어도 그런 생각할 사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해가 좀 되나요? 우리는 보증금을 내지만 얘들은 이렇게 신용을 이런 식으로 확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옵테인 받아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시, 이거 부동산 중개업체예요. 부동산 중개업체. 업소라고 해도 돼요. 은행 스테이트먼트 내역서. 은행 내역서를 우리 왜 받아야 되는지 이제 이해 좀 가십니까? 좀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딴 짓을 하는지요. 맞죠? 이러면 큰 문제 없죠? 테넌트, 세입자로부터. 테넌트도 좀 중요한 단어고요. 기록, 어떤 기록까지 받아야 돼요? 수익 기록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 이 사람 신용을 좀 알아야 되니까. 월세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확인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내용을 이렇게 듣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내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질문 있나요? 부동산 중개업소는 단수예요? 부동산 중개업소는 단수냐 복수냐. 자, 에이전시 같은 개념도 단복수가 둘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리콰이얼 있죠. 리콰이얼이 요구 조건 제한 명령, 우리 주요 명제 동사의 일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절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였어요. 물론 이건 단어 문제여서 상관은 없었지만 지금 얘 때문이 아니라 이 리콰이얼이라는 동사 때문에, 그래서 뒤에 should 생략이 되고, 제가 아까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했죠. should가 생략됐기 때문에 제가 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이전시는 아무리 단복수가 다 가능하다고 해도 S 안 붙으면 단수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should가 생략된 거라서 동사 원형 자리로 왔는 겁니다. ABCD가.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주요 명제 기억나시죠? 말 뜻은 또 질문 있나요? 근데 이게 좀 중요하다, 맞죠? 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면 더 좋으니까요. 맞죠? 그래서 이것도 아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없나요? 그러면 17번 갑시다. 17번 문제는요, 고민을 좀 하셨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았어? 이건 원래 고민 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복스가 복수명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복수명사에 대해서 정리해 줄게요. 복수명사는요, 뒤에 명사가 더 이상 못 오는 게 규칙입니다. 왜냐하면 복합명사가 되려면 뒤에 s를 붙인다고 하거든. 근데 명사가 한 개 나와도요, 한 개 나와도 이 규칙 때문에 s가 붙는 순간 더 이상 명사가 못 오는 규칙이 또 있어요. 아시겠죠? 아무튼 명사는 제끼고. 근데 문제는 뭘까요? 지금 이 자리는 사실 부사도 올 수 있고 pp도 올 수 있는 자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다 끊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C랑 D 중에서 해석으로 문제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권유하고 싶은 것은 부사부터 먼저 넣는 걸 권유하고 싶습니다. promptly 왠지 얘가 정답 같긴 한데 즉시 맞죠? 근데 빈칸 뒤에부터 보세요. on the due date. 여러분 due date가 D-Day의 줄임말, D-Day의 줄임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마감 기한이에요. 마감 기한에 즉시 이게 낫겠는데 이거는 해석 더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보자고요. 마감 기간 내 즉시 마감 기한에 즉시 그 날짜에 즉시 promptly는 또 정확히란 뜻도 있다. 여기서는 즉시보다는 정확히가 조금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정확히 마감 기한에 정확히 왜냐면 여기 must return이잖아. 반환해야 된다는 것 같아. 돌려줘야 된다는 것 같아. 그래서 정확히가 올려서 D가 정답이다. 이렇게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즉시도 있지만 정확히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확히로 해석했거든요. 어때요? 근데 즉시로 해도 이상하진 않죠. 근데 정확히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마감 기한 그날에 예정 날짜에 정확히 리턴해야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라이브러리 북스를.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사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to avoid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수수료 같은 거 피하기 위해서라는 얘기 같죠. 늦어가지고 수수료 나오는 거 맞죠?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서 이 멤버들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좋겠어요. 그 예정일에 마감 예정일에 정확하게 도서관 책을 리턴해야 한다. 반납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괜찮아요? 그러면 뭐야 이거? 잠깐만요. 자 18번 가겠습니다. 자 18번.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요령 가르쳐 드릴게. 어몽이 뒤에 복수명사가 잘 나온다고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빈칸 뒤에 복수가 나온다면 웬만하면 얘가 정답인데 100%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라고 가정하고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몽은 뭐뭐 중에서 뭐뭐 사이에 라는 뜻입니다. 영우먼과 10대들 사이에 딱 될 것 같아 얘는. 그러면 빨리 푸는 방법 가르쳐 줄까요? 동사 보면 된다고 했는데 하필이면 비동사라서 봐야 될 것 같네. 꽤 인기 있다. 그러면 이건 100% 어몽이겠네요. 요거는 해석 좀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얘는 전체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해도 10초 만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뉴 텔레비전 드라마, 그 새로운 텔레비전 드라마는 이 젊은 여성과 10대들 중에 사이에서 매우 인기 있다. 상당히 인기 있다. 그래서 정답은 B번입니다. 자, 팁입니다. 어몽 뒤에 복수명사 나오면 시간, 장소, 기타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얘부터 먼저 넣어서 해석하세요. 뭐라고? 중에서나 사이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령층이 뒤에 나온다면 거의 100% 정답입니다. and 나와서 수상하다고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between 또 A and B 되듯이 얘도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다만 얘는 셋 이상이기 때문에 and가 꼭 안 나올 수도 있을 뿐이고요. between 또 막말로 복수 나와도 됩니다 뒤에. 그래가지고 그 두 명이면은 그냥 between을 쓰기도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혹시나 between 뒤에 복수명사 나왔다면 그거 대놓고 두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죠? 두 개일 수도 있겠네요. 두 개 또는 두 명. 질문 있나요? 일단 여기서는 해석이 이거 사이에서 인기 있다가 제일 어울려서 그런 것도 있고요. 어라운드 같은 경우는 주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그 연령층 근처, 약간 10대 근처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두 가지 연령층이 같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라운드는 조금 덜 어울립니다. 만약에 한 연령층만 나왔으면 어라운드도 좀 될 뻔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두 연령층이 나와서 상관관계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파악하시면 좋겠고, 어디까지나 어몽 플러스 복수명사가 우선적이고 해석까지 맞아버리면 어몽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왜냐면 우리가 국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있나요? 괜찮아요? 그런 거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국어 선생님 아니면 대답을 못 해주기 때문에 제가 국어 좀 하거든요. 그래서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사실 그건 진짜 국어쌤한테 물어봐야 돼. 근데 토익 학원에 국어쌤이 없거든. 그러면 국어쌤하고 친해져야겠다, 그죠? 제 친구가 근데 국어 교사 자격증은 있어. 그 와이프도 교사 자격증 있고 그래서 같이 할 수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바쁘다고 했어요. 필요는 해요. 필요는 하지. 내가 너무 바쁘면 넘겨야겠죠. 그럼 그 사람이 할 일은 뭘까요? 학생들이 이 말 무슨 말이에요? 하면은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19번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풀까? 동사자리. 왜냐면 she가 누가 봐도 주어잖아요. 여러분, 주격 대명사 뒷자리는 무조건 동사입니다. 요거는 동사랑 접속사 계속 헤아리는 것보다 이게 더 빠릅니다. 근데 she가 단수라서 동사 s를 붙입니다. 메소드 목적어입니다. s 붙은 거 찾으세요. 제가 자주 했던 얘기 있죠? 품사 상관없이 s가 하나밖에 없으면 걔 고르고 넘어가세요.
고민하지 말고 3초 이내에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자, 구조 파악이나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답하게 생겼네 문장이. 주어, 조동사, 동사 원형, 목적어, to부터 as 앞에까지. 근데 as가 접속사 될 수 있다고 했고 of부터 거품 처리. 오케이. 데몬스트레이트 뜻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시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시도 동사입니다. 시연하다, 설명하다, 둘 다 비슷한 뜻이죠. 요리 시연하다 이런 뜻, 그리고 설명하다 뭐 이런 뜻. 설명도 약간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느낌, 눈앞에 펼쳐지게 그렇게 하는 게 데몬스트레이트입니다. 아시겠죠? 질문 있나요? 괜찮나요? 이 문제 쉽게 봅시다. 좀 속상한 분 많았겠다. 이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서. 맞죠? 네, 근데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도 끈을 읽기 훈련을 하십시오. 20번입니다. 20. 자리 문제가 오늘 왜 이렇게 많아 보이지? 그럼 뒤에 자리 문제 적겠네요. 아닌가? 자리 문제가 많이 나올 때도 있어요. 뭐 상관은 없죠. 네, 좋지 뭐. 그러면 뭐 나중에 자리 문제 적게 내겠지 또. 자, 보겠습니다. 정답은 형용사인 B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겁니다. with 전치사, 빈칸 뒤에 리퀘스트가 명사입니다. 왜? from 앞에서 끊어지니까 전치사부터 끝나는 자리도 명사죠, 전치사나. 그래서 명사보다는 형용사가 우선순위죠. 명사 앞자리는요. 복합명사 잘 안 나온다고 가정하고 OUS 형용사라고 했고요. 또 있어요. LI, 부사에서 LI 뺀 것도 형용사라고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B번 확실히 고르셔야 됩니다. CD가 왜 안 되냐고 묻는다면 일반 형용사가 우선이고 ED랑 ING는 후순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형용사. 예를 들면 일반 형용사는 TIV 같은 거, 지금처럼 OUS 같은 걸 말합니다. 아시겠죠? 10가지 정도 가르쳐 드린 적이 있죠? 끊을기 마저 하겠습니다. 주어고요. will, soon, begin. begin도 삼형식이 될 수는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providing이 여기서 목적어인 동명사라고 하시고, 동명사도 목적어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가 서비스까지가 동명사의 목적어, 나머지는 거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씩 기초적인 게 헷갈리신 분들은 요즘에 제 유튜브 채널에 150제 기초 강의를 올리고 있으니 그거를 조금씩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질문 있나요? 참고로 뉴머러스는 많은 뭐 이런 뜻입니다. 맨이랑 비슷해요. 그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없나요?